예, 우리가 UI, UX, 홈페이지, 뭐 쉽게 뭐 다른 말로는 웹사이트라고 하면 조금 더 특정한 사이트의 페이지들이 여러 개가 된다는 내용을 해서 웹사이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제일 적절해요. 앱을 만든다고 할 때 레이아웃, 레이아웃이 제일 중요한데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주제로 어떤 컨셉으로 내용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의뢰한 실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주제 같은 걸 선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주제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페이지를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를 이런 그림처럼 보이는 걸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하나마다 이 눈으로 보이는 그림 외에 이거는 어떤 내용인데 뭘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런 내용을 글씨, 컨텍스트라고 하는 글씨로 나열해 나가는 그런 파트를 영상과 함께 UI, UX 파트에서도 이걸 스토리보드라고 해요. 이 스토리보드를 짜는 데는 물론 파워포인트도 있고 일러스트레이트도 있고 고유의 XD라고 하는 어도비 프로그램도 있는데 제가 포토샵을 이용해서 레이어 그룹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 활용해서 이러한 메인 페이지 구성과 메인 페이지에서 이걸 로고라고 하죠. 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내비게이션 그냥 메뉴죠. 그 다음에 주요 메뉴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나열되어 있는 주요 아이템. 우리는 뭐랑 뭐를 소개하는데 이 A, B, C가 있는데 A를 클릭하면 A 페이지 가서 더 자세히 A 내용을 본다. 이런 주제가 홈페이지의 메인 페이지 역할이에요. 메인은 하나가 대부분이긴 한데 뭐 이런 내용 외에도 이런데 공지사항이라든가 갤러리 이런 게 들어가서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하죠. 지금 화면에는 좀 빠져 있지만 하단에는 카피라이트라든가 아니면 하단에 있는 메뉴가 들어가서 메인 페이지 레이아웃이 정해지고요. 지금 보이는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A라고 하는 아이템을 하나 눌렀을 때 들어가서 보고 있는 내용. 언뜻 보시게 되면 위와 아래는 거의 똑같고 가운데 있는 컨텐츠만 바뀌거든요. 이 페이지를 서브 페이지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 외에 커뮤니티 요소가 있는 뭐 게시판이 있죠. 공지사항이라든가 커뮤니티 이런 사이트에서 많이 보는 것도 역시 서브 페이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틀은 거의 똑같고요. 내용이 수직으로 좀 스크롤이 생기면서 길어지거나 안에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서브 페이지의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포토샵의 레이어 혹은 이런 비슷한 애들을 묶어서 레이어 그룹 이런 걸 이용한다면 쉽게 스토리보드의 그림,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서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를 계속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몇몇 홈페이지들을 제가 좀 보여드렸는데요. 일단은 여기는 이제 교회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상단에 있는 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보통 이제 옆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글로벌 내비게이션이라고 흔히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로컬 내비게이션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뉴들, 내비게이션의 메뉴들은 어디 밑에 속해 있는 글로벌과 로컬. 글로벌은 세계, 로컬은 지방, 지역 아시죠? 지역 로컬 푸드 하면 지역 특산품 같은 거 얘기는 이렇게 보통 많이 부르고요. 그리고 보통 요 상단에 있는 위치는 어느 메뉴를 누르든 페이지가 이동이 될 때 똑같은 틀을 좀 짜고 있습니다. 요 파트를 헤더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헤더 상단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렇게 시각적인 그림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인 그림 밑에 뭔가 빨리 뭔가 보여줘야 될 만한 숨겨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꺼내놓은 애들이 대부분 많죠. 그래서 이런 주요 이걸 아이템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인사말, 연역, 차량 안내, 온라인 헌금 이렇게 해서 보통 아이템들을 꺼내놓고
이런 밑에 보면 또 공지사항이라든가 특별한 공간을 좀 준비해서 거기 안에서는 또 최근 뉴스, 지금은 좀 빠져 있는데 갤러리라든가 요즘은 또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볼거리, 이건 매번 쓰는 내용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업데이트가 됩니다. 요즘은 또 시각적인 동영상, 이 동영상은 뭐니 뭐니 해도 유튜브죠, 그죠? 유튜브로 넘긴다거나.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시각적인 어떤 그림과 함께 갤러리가 마치 밑에 있네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영역은 방금 맨 밑에 영역 전까지를 컨텐츠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주된 컨텐츠, 내용물들이 있는 거고 여기는 되게 딱 정해져 있죠. 로고 이름이라든가 저작권 아니면 보통 많이 이용하는 경우는 뭐 이용 약관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보여져요. 다른 예들도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 편의성에 따라 틀린데 스크롤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이런 거 쇼핑몰에서 많이 보는 거죠. 야, 맨 위로 올라가야지. 이런 거 있으면 되게 편해요. 자, 기타 뭐 네이버의 홈페이지입니다. 네이버도 똑같죠. 로고. 네이버의 회사 소개를 맨 밑에서 찾아가 보시면 네이버의 이런 관련된 내용들 거의 똑같습니다. 네이버 특유의 녹색으로 컬러는 녹색. 이건 이제 이게 바로 글로벌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로컬 내비게이션 구분돼서 바로 가게 할 수도 있겠고요. 보통 시각적인 걸 많이 좀 집어넣죠. 보통 좌우의 화살표로 볼거리를 좀 많이 제공한다거나 클릭해서 해당된 걸 볼 수 있게 해주는 목적. 네, 같습니다. 거의 이제 주된 아이템과 그다음에 뭐 게시물, 즉 DB와 연동된 그런 내용들이 보여져서 한참 찾아가지 않고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내용들로 좀 보여지고 있죠. 네. 뭐 다음 역시 또 차별화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같은 경우도 예, 지금 이제 회사 소개 와 있는 건데 이게 다음 사이트를 보고 있는 건지 예, 바로 예, 있네요. 이게 회사 소개 이렇게 가서 들어가 있는 그 예, 주된 메뉴와 모양 자체가 다 비슷비슷하지만 예, 틀이 거의 비슷합니다. 바로 가기가 무지 많이 돼 있네요. 밑에도 내려왔을 때도 한참 뭔가 눈에 띄어야 될 것들을 바로 한 것 같고요. 요거는 잘한 것 같네요. 요거 한참 내려보다가 슉 올려서 맨 위로 올라가는 이런 파트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의외로 깨끗하죠? 뭐 화려하게 만든 거에 비해서 의외로 깨끗하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이트들은 해상도 매수로 작업을 하는지, 그 다음에 대상들은 어떻게 배치를 해서 사람들이 예, 보통 여기 보고 있다가 스크롤 조금만 내려보면 보이게 화면 구성했는데 이런 것도 화면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보통 짜여져 있는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내리면 예, 주된 아이템들 화면을 넓게 쓰는 요즘 와이드 모니터에 맞게 화면이 좀 넓습니다. 근데 실제는 영역 자체를 100%를 안 써요. 100%를 안 씁니다.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좌우측에 약간의 여백이 있어요. 여백들이 있고요. 중앙 정렬되어 있는 형태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좌우가 하얗게 남아있죠.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설계를 할 때 어떻게 설계하는 게 제일 좋을 것인가? 예, 스토리보드로 한번 포토샵을 통해서 간단한 진짜 그쵸. 어떤 설계도 짜는 거지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자, 우선 지금 보고 있는 특정한 사이트들 고유의 크기와 위치가 다 틀리긴 한데 자, 보통 좌우에 이렇게 돼 있는 영역이 주된 영역이고요. 나머지는 빈 여백, 마진이라고 하는 걸로 가운데를 처리를 많이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특정한 사이트를 한번 캡처를 한 다음에 과연 어떻게 짜야 될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를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 스토리보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말 그대로 심플하게 들어가 있고 주된 메뉴 샘플로만 조금 보여져 있습니다. 자, 캡처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최근에 다음 카카오를 예를 들어서 좀 깔끔하니까 이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키보드 맨 위에 보시면 F11이라고 있죠? F11 펑션 키 눌러보시면 F11 전체 화면. 자, 전체 화면의 일부를 제가 캡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키보드 윈도우 Shift 동시에 누르면서 S, 영어 단어 S를 누르면 스냅샷이 찍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커멓게 보여집니다. 뭐 물론 프린트 스크린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두운 영역에서 일부만 이렇게 정해서 딱 걸리네요. 딱 걸리는구나. 요만큼을 찍어봤습니다. 상단 영역을 제가 캡처한 거랑 똑같아요. 포토샵에서 자, 새로운 문서 create new라던가 아니면 컨트롤 N 클립보드로 복사했던 애를 근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 모니터는 1920이라는 해상도는 아니네요. 일단은 낮게 잡혔으니까 1600에 900짜리인데 보통 1920이라는 해상도를 많이 쓰실 거예요. 그죠? 자, 오케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눌렀으면 컨트롤 V로 복사했던 애를 컨트롤 V 이렇게 누시면 들어갑니다. 들어갔나요? 네, 들어갔습니다. 룰러를 보이게 해주세요. 룰러는 뷰 메뉴에 가서 룰러를 찾아서 하셔도 되는데 룰러를 여기 나왔네요. 컨트롤 R 알아두세요. 웹 디자인 파트는 디자인, 편집 디자인과 웹 디자인은 룰러에 많이 의존합니다. 눌러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가이드라인이 보이시죠?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딱 걸리는 선인 것 같네요. 그죠? 눈에 딱 보이게. 하얀 공간은 디자인에 포함하지 않아요. 일단 대략 비슷하게 여기 잡아보고 휙 밀어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밀어보고 여기서도 이만큼을 여기까지 라인을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을 넘지 않습니다. 진짜? 이쪽도. 진짜 여기 딱 걸려 있네요. 보통 이 라인. 자, 레이아웃을 일반적인 이센셜로 좀 바꿔놓고 해야 되겠네요. 모션은 움직이는 목적으로 만들어서 이센셜. 그렇지. 실제 여기가 영역입니다. 여기가 영역이고요. 넓게 만드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자, 이렇게 네모나게 선택을 잘 하고 신 다음에 이미지라는 메뉴에 크롭 아니면 툴 중에 보면 크롭이라는 툴이 요게 또 크롭이거든요. 크롭 탁 그리고 엔터. 자, 엔터를 누르면 잘라져야 되는데 엔터 치고 꼭 이걸 눌러야 되는데 이미지에 크롭을 누르시는 게 좀 빨라요. 이거 도구 누르고 또 얘를 체크해야 되고. 틀만큼 나왔군요. 네모나케에서 제일 추천하는 건 이미지 메뉴에 크롭 버튼 누르면 끝납니다. 누르고 막 엔터 치고 막 V자 누를 필요가 없이. 자, 이게 바로 그 실제 페이지의 크기입니다. 실제 페이지의 크기고요. 페이지 크기를 알아볼까요? 컨트롤 A. 컨트롤 A라면 전체가 다 잡히죠. 웹 디자인 쪽은 여러분들이 F8번을 누르면 인포 창이 뜨는데 지금 화면 구성에 맞게 한 1299니까 원래는 1300 해야 되겠네요. 너비를 1300. 이 코딩을 1300 픽셀 정도로 한 거예요. 물론 제가 셀렉트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버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서 오차 1픽셀
그런 정도 좀 고려해 봤을 때 1300의 너비를 기준으로 해서 이분들은 만든 겁니다. 1300? F8번은 필요 없으면 다시 누르면 접히는데 이 아이콘, I가 바로 인포창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셀렉트한 부분만큼은 여기 인포창에서 F8번 누르면 보여지기 때문에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높이 68. 에이, 좀 안 맞잖아. 너비는 160 정도에 해당되겠네요. 조그만한 이 아이콘 위치가. 자, 보통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여유 있게 만든 데는 더 크게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교회 사이트를 잠깐 좀 보여드렸는데요. F11번 눌러서 원래대로 놔보고 여기서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어느 선을 넘어가지 않아요. 나머지는 슬라이드 형태로 쓰는데 여기도 분명히 이쪽에 여백이 있을 겁니다. 여백을 고려해서 기본 코딩을 하는 거고요. 지금 바로 코딩하는 건 아니지만 선이 딱 걸리죠. 이것도 제가 캡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같이 윈도우 시프트 S도 있고 현재 머물러 있는 창을 요즘도 키보드에 보면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있죠. 오른쪽 위에 보면은 PRINT 스크린 SCREN 아니면 PR 스크린 이렇게 써 있는 걔를 이용해서도 캡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자체 브라우저에 캡처하는 지원 확장 프로그램도 있긴 있는데 보통 이 자리에 머물러 놓고 그냥 Alt 누르면서 이게 듀얼 모니터 쓰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커서가 머물러져 있는 상태에서 Alt 프린트 스크린 이렇게 누르면 역시 클립보드에다가 새 문서 만들고 컨트롤 V 이렇게 넣을 수 있으니까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체 페이지를 그냥 버튼 누르면 그걸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웹 하신다면 페이지가 어떤 구성이 돼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약간 유사한 그런 디자인 스타일을 만약에 요즘 트렌드를 이용해서 캡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웨일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더 쉽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룰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 딱 보면은 이 선에 걸렸구나. 공간이 요즘 넓게 쓰다 보니까 모니터의 해상도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밖으로 퍼져나가는 디자인도 배경을 고려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슬라이드라든가 바닥에 선 같은 게 길게 나와 있는 그런 애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르진 않겠습니다만 너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방금 드래그하면서도 볼 수 있었지만 F8번 눌러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 1110이라고 하는 너비를 주로 썼네요. 그죠? 자,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서 크기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 아까 같은 방법으로 범위를 정해놓고 이미지의 크롭 이게 제일 좋아. 아하, 딱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너비를 얼마에 최적화했느냐 그렇게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컨트롤 A 할 때 이 모든 선택이 너비를 높이는 근데 왜 안 되시죠? 높이는 필요에 따라서는 내용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메인 같은 경우는 딱 이 선까지는 이마까지 보이고 밑에는 코와 눈, 코, 입이 보일 수 있게 다음 단을 짜기도 해요. 조금 더 내려보면 푸터 저기 뭐 오시는 길이라든가 약관, 이용 안내 이런 거 좀 보여주기도 하는데 보통 너비 기준으로 해서 화면을 좀 짜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웨일 브라우저를 좀 이용하고 있는데요. 웨일이라고 치시면 여러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딱 웨일 브라우저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카메라가 있거든요. 여기 카메라 여기 마침 여기 인스타그램 카메라 정도 보이는 요 모양이 있는데 이거 눌러보시면 내가 전체 해줄까? 일일이 프린트 스크린 안 해도 돼요. 그래 이렇게 전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단축키도 있긴 있는데 저는 단축키 안 쓰겠습니다.
JPG로? 아니면 뭐 PNG? 둘 중에 하나네요. 그래서 요 인스타그램 카메라처럼 보이는 이걸 딱 눌러주면 찍어줬어요. 찍었죠. 찍은 거는 뭐 컴퓨터에 저장을 딱 누르시면 저장하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이거는 요즘 사이트가 어떤 유행인가 이런 거 알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임시로 제가 캡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트 캡처. 사이트 주소도 아이고 사이트 주소는 안 써 있군요. 예, 그냥 교회 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회 언더바 메인. 지금은 한국어로 쓰겠습니다만 녀석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실제 크기대로 나오는지. 오, 다 왔어요. 오, 웨이를 쓰라는 건 아니지만 확장 프로그램이 브라우저마다 따로 있어요. 크롬 브라우저 쓰시는 분도 있고요. 실제 크기 볼게요. 와, 화면 그대로 찍었어요. 나는 위에 거, 중간 거, 아래 거에서 딱 짜붙이려고 했는데 브라우저의 확장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이구 다 찍혀가지고요. 그대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이드라인 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캡처한 이미지입니다. 웨일 브라우저 예,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걸 좀 추천해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메인 페이지를 우리 어떻게 짜야 되나? 여기 이런 거는 윤곽이 없어서 참 어려워요. 윤곽이 없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해서 이걸 상단이라고 치고 어디까지가 어렵군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걸 짜실 때 이거는 견본이에요. 견본. 견본이니까 예, 물론 이거보다 더 멋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냥 컨트롤 E를 눌러서 머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지를 한번 해봤고요. 자, 요 위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Shift N, 컨트롤 Shift N. 여러분 레이어 만들 때 그냥 밑에 있는 더하기 누르지 말고 앞으로 이걸 써야 돼. 네, 요거 누른 겁니다.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를 모를 때는 마우스 오른쪽 복사하고 마우스 오른쪽 붙여지게 했잖아요. 그렇듯 몇몇 익숙해지는 키를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요. 눌러보겠습니다. 이름은 이거는 글쎄요. 뭐 로고라고 해도 되겠고요. 로고. 영어를 원래 써야 되는데 그냥 예, 로고라고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영어로 써야 되나요? 앞으로 익숙해져야 되니까. 뭐 블렌드 모드는 괜찮냐? 괜찮고 이거 투명도는 한 80% 부탁해. 이게 참 좋아요. 신문서 만들 때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뭘 결정해 줄 수가 있어요. 결정해 줄 수 있었고 그냥 이름만 치고 엔터 쳐도 되고요. 이 가보면 새로 만든 레이어가 멀티플라이 모드와 오파서티 이름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야, 로고를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 로고를 이제 보통 주겠죠. 로고 안 주면 로고 디자인하는 것까지 하면 제작비가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카카오 분들은 이거 참고로만 한다는 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로고 무지 크게 할까? 아니에요. 의외로 아기자기하거든요. 자, 이건 계획으로 우리가 짜고 있는 거지만 의외로 작은데요. 요즘은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맞추면서 자, 이 룰러에서 이것도 어느 정도 이건 텍스트형 로고네요. 네, 확실히 좀 크네요. 그죠? 자, 언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로고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차지해야 될 것 같아. 컬러는 예, 어떤 컬러를 넣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디폴트에다 놓고 한번 Alt 딜리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뽀얗게 보이지? 투명하게 했잖아. 그죠? 이게 로고구나. 다음에 내비게이션도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N 내비? 이렇게 하자.
NAV 내비 뭐 그냥 해도 되지. 그냥 해도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편리한 기능이 있다는 것 좀 알아두시면서 예, 이거는 철저하게 웹디 하는 분들의 좀 맞춰진 기능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메뉴가 몇 개 없네? 그렇지. 여기다가 메뉴를 넣을 예정이야. 너무 큰 거 아니야? 끝이 요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딱 붙여야 되지 않을까? 메뉴가 4개밖에 없어야. 그래? Alt 딜리트 세워보겠습니다. 이 랩이 맞지? 맞습니다. 이 방법 말고도 뭐 더 괜찮은 방법으로 묘사할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를 해도록 하기로 했냐? 잠깐만. 요 정도까지인데 일일이 이렇게 네모를 막 그리는 방식으로 해도 되지만요. 여러분 포토샵 툴 중에 보면은 여기 네모난 도형 도구를 이용하시는 것도 의외로 좀 쉽습니다. 파워포인트 같죠? 여기 보자. 이러면 자동으로 레이어를 만들어주죠. 쉐이프라고 하는 항목에 맞춰주시고요. 뭐 컬러는 어떤 컬러든 여러분들이 그냥 편한 컬러를 정해서 편한 컬러가 더 어렵네요. 그 중에서 고르라고 하는데 에휴 하늘이야. 그리고 상단에 있으니까 하늘. 선은 어떻게 할까? 선 없이? 그래 선이 검은 색깔로 되어 있다면 선 없는 걸로 이거 눌러서 없는 걸로 이렇게 맞춰주세요. 테두리 전혀 상관없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그려주세요. 잠깐 이때 탭을 누르셔야 돼요. 화면이 복잡하면 안 되거든요. 끝에 오른쪽 상단에 검색이라던가 언어 그다음에 이거 뭐야?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알겠어요? 초승달? 진짜 모르겠다. 아이콘 디자인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물론 여기를 지금 따라하자는 건 아니었지만 이 네모난 틀, 자 제가 임의로 막 그려봤는데 아까 그 네모난 도구 고르셨다면은 글쎄요 이왕이면 여기도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이게 헤더야. 헤더 여기까지 맞춰봐. 그렇지. 근데 이게 불편해요. 둥글게 말고 이렇게 이건 이제 둥글게 하는 아이콘이나 이런 거 할 땐 적당한데 이런 작업은 일러스트에서 작업하는 게 좀 좋아요. 여기 끝에 이거를 보고 계신다면 이렇게 맞춰주시면 딱 맞춰지거나 오른쪽에서도 이걸 입력해도 되긴 해요. 진짜 그렇게 주죠. 이게 이제 만약에 10으로 돼 있다면은 10으로 다 나오니까 아이고 예 CC 버전의 예를 들은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둥글게 얘가 바뀝니다. 됐나요? 이죠? 예쁘게 그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탭키 눌러서 원래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걸 비지라고 하겠습니다. 비지가 뭔데? 백그라운드. 야, 너 내려와야지. 예, 여러분 할 줄 아시죠? 컨트롤 시프트. 원래 컨트롤만 누르면서 예, 밑으로 내리는 뒤로 이 괄호를 누르면 내려가죠. 여러 칸 내릴 거라면 컨트롤 시프트. 한 칸씩은 컨트롤 대괄호 이렇게 해서 어차피 백그라운드는 안 움직이니까. 글쎄요. 다 짠 건 아닌데 여기까지를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G 그룹 이름은 헤더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위에 있는 애들 코딩할 때도 헤더라는 이름을 씁니다. 헤더. 헤더에 속한 애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비 로고 있지, 내비 있지, 백그라운드는 얘 틀 크기를 알아볼 수 있는 주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지금 제가 이렇게 묘사했던 애가 너무 싫으신 분들은 네모나게 해서 특정 색깔로 Alt 딜리트 이렇게 하셔도 편하게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아이콘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유행이 아이콘도 있어야 돼. 그래요? 이거 잠깐 감춰 볼게요. 이거? 응. 야, 이거 편하게 하자. 편하게 할까? 응. 레이어나 만들던가? 도형 도구는 레이어가 자동으로 생겨요. 그렇구나. 도형 도구는 아까 구경하셨죠? 레이어를 생성해 줍니다.
렉탱글 이런 식으로 바로가기 아이콘을 여기다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나 예쁘게 나오네요. 예쁠 필요가 없는데 어디 있는 거야? 예, 지금 이거는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여기서도 결정해 주기도 하네요. 예, 어쨌든 있으면 됩니다. 있으면 돼요. 뭐 둥글든 둥글지 않든 이 친구를 이용하던가 아니면 컨트롤 시프트 N. 이거는 아이콘. 아이콘 박스? 아이콘. 그냥 아이콘이라고 하죠, 뭐. 아이콘. 그래요. 예, 뭐 그리고 하는데 너무 힘드시면은 이렇게 직접 그리시거나 아이콘 박스 만들었다면은 레이어 구분하시면서 여기다 이걸 넣을 예정이에요. 그렇지. 만들고 한 거야? 응. 색깔을 직접 채워놓을 수는 없어. 주변에 있는 이 컬러를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앞 색깔. 응. 자, 뭐 중요한 거라고 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컬러를 넣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범위만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탭 눌러서 F7번만 눌러볼게요. 이게 제가 짜놨던 헤더의 영역입니다. 자, 이것까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바로 헤더의 영역입니다. 예, 제가 뭐 다음 카카오를 좀 따라해서 그런데 보통은 예, 여기에 로고 들어가고 메인 메뉴, 요 밑에는 또 하단 메뉴 같은 게 좀 들어가거든요. 그런 계획 같은 걸 짤 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어, 그룹이라고 하는 실제 이 틀을 짜놓게 되면 이 안에 이 레이아웃 구성 안에 맞게 디자인 작업할 때도 이미지라든가 배색 같은 거 결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다음 카카오의 예를 봤던 거기 때문에 다음 카카오에서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그다음에 이거 보실래요? 이 계획상 밑에 이거와 관련된 하부에 메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구나. 여기까지 이런 걸 좀 고려해야 되겠다. 근데 누르는 것보다는 올리는 게 좀 편한데 이분들은 꾹 눌러야지 볼 수가 있네요. 원래는 슬쩍 올리면 싹 내려가는 걸 많이 써먹는데 다음 카카오는 좀 독특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걸 캡처할 걸 그랬나? 자,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큼을 보셔가지고 이때 오토 셀렉트는 레이어 항목에 맞춰주시면 글쎄 요거는 밑에 서브 메뉴로 이렇게 내려서 그렇지 여기에 그쵸 여러 대메뉴가 있는데 요런 게 좀 들어갈 거야 정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느 특정 메뉴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끊어준다거나 한다면 좀 구분이 되겠죠. 야, 너는 여기 밑에 뭐 누르면 펼쳐지고 어디 밑에 있는 건데 그냥 견본으로만 일단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색상 반전 한번 해볼까요? 색상 반전 컨트롤 I 좀 애들이 좀 구분되기 때문에 그때 밑에는 위에는 로컬 아니 아래가 로컬 위가 글로벌 큰 메뉴와 그 밑에 있는 하부 메뉴 길게도 나가는 경우 많죠. 수평으로 가는 건 많이 안 쓰지만 또 아래로 길게 내려가는 그런 것까지 모색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뭐 예, 뭐 내비 2라고 한번 써보겠고요. 자, 헤더의 틀이 좀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여러 요소에 맞게 저장 좀 해주셔야 되겠죠? 위치는 꼭 정해져 있는 뭐 프로젝트 작업하는 데다가 기획 파트에다가 메인 일단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더바? 뭐 소문자, 대문자 구분하긴 하는데 이거 디자인일 뿐이에요. 기획할 때. 오케이. 잘 봤습니다.
아주 꼼꼼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이를 얼마나 떨어뜨려야 되냐를 더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만큼 떨어져야 되는지도. 예. 지금은 계획을 짜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조금 무리고요. 큰 틀에서만 계획을 짜본 겁니다. 일단 세이브. 자, 메인 틀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밑에는 서브인데 아니 메인에서 가장 중요한 비주얼, 시각적으로 여러분 책 생각해 보세요. 책을 딱 책자를 하나 잡지를 하나 샀는데 위에 무슨 잡지, 매거진, 매도로 써 있고 밑에 하나도 없어. 거기 밑그림이라도 좀 있고 막 그래야 되지 않아요? 네. 배너와 똑같은 건데 큰 배너, 슬라이드 되는 배너 이런 공간을 많이 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만약에 짜고 싶다고 한다면 폴더를 먼저 만들고 그 안에서 하셔도 돼요. 이거는 딱 업체마다 좀 틀리긴 한데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VIS 비주얼이라고 하는 걸 줄임말로 하겠고요. 이건 비주얼 메인이라고 하는 걸로 최소로 써보겠습니다. 비주얼 메인.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 쓰는 분들도 있고요. 요즘은 영상으로도 많이 쓰는 분들도 있는데 높이를 어느 정도 정할래. 스크롤을 안 하고 위에 딱 보이고 밑에는 광고처럼 딱 보이게 꾸밀래? 왔다 갔다? 그렇게 한다면 높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짜본다거나. 예, 의외로 폴더나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체가 클래스 이름이라든가 아이디 이름이 될 수가 있어서 이름도 굳이 영어를 안 써도 되지만 저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이 안에서 만들면 이 안에 생겨요. 그러네. 요 안에서 컨트롤 시프트 N? 이름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일단 뭐 MV라고 하겠습니다. 비주얼 메인이니까 딱히 이걸 쓰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죠 그냥 MV. 이 안에 있는 메인 비주얼 이미지다 얘기해 봤고요. 엔터. 진짜 이 안에 생기네요. 그죠? 특별히 멋지게 지금 그리고 있지 않은데 제가 이거 화면 딱 보이는 상태 그대로 찍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높이랑 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요 높이만큼을 좀 고려를 해서 이렇게 내려볼까요? 예, 요즘은 넓게 많이 쓰거든요. 그냥 컬러는 제가 여기 있는 임의의 컬러를 정해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분들 거 좀 쓰면 뭐한데 이거 알아두세요. 요거의 단축키가 I입니다. I. 예, I 드로퍼에서 나온 영어 단어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지만 우리 어감상 I를 말합니다. 자, 임의의 컬러를 한번 넣어보고요. 여기는 얘 혼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Alt Delete 눌러서 노란 색깔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짜기로 한 거야? 예. 그래서 메인은 이렇게 짜기로 했어요. 왜 컬러를 이렇게 다채롭게 줬어? 일단 색깔상 회색만 쓰면 너무 지루하고 그렇거든요. 나중에 색깔은 바꾼다 하더라도. 글씨 같은 건 안 들어갈 거고 막. 그 안에는 제가 꾸미긴 할 건데요. 요 느낌이랑은 또 요즘은 좀 시각적으로 좀 틀려가지고요. 자, 구분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각 그리드를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칸칸을 채워주시면 얘네들이 영역의 너비와 높이가 됩니다. 지금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현재 상태는 F8번, 오늘 키워드는 F8번입니다. 너비는 한 1300 정도 되고 확실하게 정하지 그래. 캡처해서 그래요. 임의로 캡처해서 가이드라인 뽑아서 그렇고 높이는 900 정도가 노트북도 크게 쓰는 분도 있지만 해상도에 따라서 권장
확대 비율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00%가 아니라 125로 쓰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1920을 꽉 채우지 않는 괜찮은 크기인 것 같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 저장. 밑에는 어떻게 단 구성을 할 것인가, 게시물은 노출을 시킬 것인가, 헤더는 있는데 푸터는 없니? 예,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색깔로 좀 구분해보고 그 위에다 예쁘게 글씨들로 아니면 유사한 이미지들로 집어넣는다거나 하면 최초의 프로토타입 시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놓고 커피 타임. 자, 다양한 사이트들이 비슷한 어떤 스타일이 있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보이는 상단 부분까지는 보통 여기까지를 보통 보고 있다가 스크롤바를 좀 내리게 되면은 메인 페이지는 딱 정해져 있어요. 게시물 같은 경우는 사진 아니면 많은 글씨를 쓰면 수직으로 스크롤이 많이 생기겠지만 메인 페이지는 딱 정해져 있는 틀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수평을 4개로 나눠 놓은 그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밑에는 글쎄요 연관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화면을 딱딱 붙여가지고 3개로 나눠져 있는 수평 나눠져 있고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물론 뭐 이런 스타일로도 그림과 함께 아이콘으로 표현하는 얘들도 있고요. 자, 지금 제가 이 교회라고 하는 부분도 약간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수평으로 나눠 놓은 것과 적당한 여백 이런 경우는 2개로 나눠놨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상단 이후에 나와 있는 건 대부분 대표적인 아이템들을 제일 좋은 게 짝수 정도가 제일 많아요. 짝수나 아니면 홀수 3개 아니면 4개 이런 식으로 많이 뿌리는데 우리도 한번 그런 식으로 스타일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성하고 있는 화면에서 맨 바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가 지금 샘플로 우리가 생각했던 공간이고 이 친구들 좀 가려놓으면 원안이 좀 느껴지겠죠? 자, 근데 공간이 좀 부족하죠. 여기가 딱 보기 좋은 위치인데 내렸을 때는 어느 정도를 생각해 볼까? 보통 스크롤이 딱딱 떨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딱 내렸을 때 대표 인사 했을 때 대표 인사에 대표자 얼굴이 보일 텐데 보통 책을 두고 있다거나 이렇게 폼을 약간 잡고 있는데 스크롤 딱 내렸는데 목만 보여. 목만. 쉽게 얘기하면 어떤 효수형 그런 것도 아닌데 좀 안 떨어지거든요. 높이 한번 물어볼게요. 컨트롤 A. 왜? 여기 좀 재보니까 이만큼 아래도 쭉쭉 내려가서 보이면 어떨까? 그 정도가 좀 예쁠 것 같아. 그치. 내용을 좀 소개를 하되 더 많으면 더 길어질 수 있겠고 물어보겠습니다. 컨트롤 A가 제일 편해요.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보다는 컨트롤 A가 더 빠르거든요. F8번. 900만큼 좀 길어지면 어떨까? 그거 괜찮네. 그 정도가 딱 괜찮은 스크롤 딱 했을 때 반반. 자, 이미지 메뉴 한번 찾아가 볼게요. 그리고 그 전에 요 컬러를 잠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 색깔,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앞 색깔, 뒷 색깔. 우리말로 하자면. 여러분들 색깔을 미리 좀 지정하고 가셔도 괜찮아요. 뭐 여러분들 뭐 느낌이 왔을 때는 뭐 녹색으로 해도 되고 바닥은 자연 아니야? 중간에는 풀밭도 있고요. 풀밭도 있고 요거 할 때는 뭐 이 컬러는 그대로 반영 안 되는 참고용이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됐네요. 이미지 캔버스 사이즈에 가서 900픽셀만큼 아래를 늘려달라는 부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내가 작업하는 사람이니까. 자, 이미지라는 메뉴, 캔버스 사이즈. 이게 종이가 좀 부족한데 일정한 부분만큼 좀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메뉴입니다. 캔버스. 이미지는 크기를 얘를 어떻게 작게 크게 하는 건데 일리 가셔야 됩니다. 왔습니다. 잘 봤고요. 이쪽을 등대. 요게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요거는 계산을 해야 돼요. 900만큼. 근데 이제 여기다가 쓰는 것보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900만큼 늘려주시오. 부탁할게요.
그래야지 깔끔해 보입니다. 탁탁 끊어지는 느낌. 좋아. 그러면 늘어난 것만큼 어떻게 해줄까? 아, 요거 백그라운드로 해줄까? 아니면 포그라운드로 해줄까? 이거 그래서 이걸 제가 색상을 지정했던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아니면 저기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아? 하얗게 하던가 검게 하던가 회색으로 하던가. 색상이 몇 개 없죠? 요거는 공간만 늘려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뭐 저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얘는 바닥을 뜻하는 거니까. 자, 잘 보세요. 릴레이티브를 체크하면 아우 계산하기 싫어. 변하고자 하는 크기만 가르쳐줘. 이걸 기준으로 해서 높이만 900이야. 오케이? 오케이. 눌러보겠습니다. 전체 화면을 보겠습니다. 어때요? 자기가 했던 것만큼 늘어났죠? 오호. 그러니까 여기가 뭐 시각적으로 막 움직이는 게 나와.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서부터는 근데 이 컬러는 여러분 마음대로 바꿔도 돼요. 바꿔도 되긴 합니다. 저는 눈의 피로도를 덜 겸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넣기도 합니다. 아니 여기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너 아까 공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벽 증축 공사를 한 거예요. 900 픽셀만큼. 그래요? 900은 맞아. 900은 맞는데 알겠어? 요만큼이 900만큼 늘어난 거예요. F8번. 뒤에 900만큼 늘어났네. 이거는 제가 지정했던 너비만큼 나온 거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말고요. 됐습니다. 컨텐츠를 많이 보여줘야 된다면 이렇게 하는 거겠고요. 예를 들면 헤더의 위치만큼, 헤더의 크기만큼 146이라고 딱 떨어지네. 밑에도 만약에 늘려야 된다면 똑같은 메뉴를 이용해서 146, 150 합시다. 200 합시다. 결정을 해봐요. 어중간하죠, 그죠? 150으로 하던가. 아까 하다 보니까 그만큼 나왔으니까. 예, 뭐 동일한 거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캔버스 사이즈. 이걸 꺼놓고 하면은 잠깐만 150이니까 1000 이걸 기준으로야. 이게 더 불편해요. 150이라고 이걸 체크해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150이니까 900 하고도 50? 오케이? 150 맞지? 응, 맞아. 이렇게 해서 이 기준으로 해서 색깔은 뭐로 할까? 에이, 색깔 좀 바꿔야지. 포그라운드? 아니, 나 하얀 색깔로 할래. 화이트? 자, 오케이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그죠? 늘어났죠? 네. 자, 레이아웃들을 그렇게 자기가 짜는데 이거 좀 불편하게 했네요. 왜 여기는 왜 안 나눠놨어? 하하, 가이드라인을 치고 늘었으면 더 좋은데 아이고 이거 또 맞춰야 되잖아. 정확히 컨트롤 플러스. 자, 돋보기 키를 좀 감춰보고요. 이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맞추려고 하면 1픽셀이 안 맞잖냐. 1픽셀은 선이 들어가도 하나가 더 들어갈 공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잘 맞추는 편입니다.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이야기하자면 컨트롤 Z, 컨트롤 Z 하기 전에 어떤 선택도 하지 말고 끌어내려서 여기다 갖다 대. 잘 붙어. 잘 붙고 너 150만큼 늘리라고 했는데 너 왜 계산하면서 하는 거야? 이미지라는 메뉴에 찾아가서 캔버스 사이즈. 아니 딱 붙이고 얘 끈 다음에 얘를 체크한 다음에 150. 얘를 왜 지워? 150이라고 쓰지 말고 이렇게 15만 붙이면 150 되잖아. 하얀 건 맞지?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거저 얻었던 딱 맞춘 선에 150만큼 늘어난 애를 구경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자, 어떤 틀이 짜여져 있어요. 우리는 이 제한된 공간 안에 애들을 어떻게 공간을 구성을 할 것인가, 3개씩 배열할 것인가, 4개씩 배열할 것인가, 크게 시원시원하게 애들을 배열할 것인가, 이런 걸 좀 결정하는 겁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든 포토샵 원본을 JPG로 변환한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보는 편이에요.
딱 떨어지는지를 볼 겸해서. 그거는 제가 다음 요번 강좌 말고 다음 강좌 때 이걸 코딩을 통해서 이미지에 내가 정해놓은 높이만큼 딱딱 떨어지는 거를 기본적인 이미지에 맞는 이미지 코딩 부분 잠깐 소개해드리면서 시야는 자기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직접 보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다음 편 HTML의 기본이 되는 백그라운드 CSS 스타일을 지정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이 견본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단을 나눠 놨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태, 제가 이거는 그냥 표준화로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이브해서 강좌 세이브. 자, 여러분 혹시 지금 작업 중인 상태에서 Save As라는 메뉴는 어떤 메뉴인지 아시죠? 다른 이름 저장하기에 대표적인 메뉴들이죠. 네, 보통 이 찾아가시게 되면 확장자가 포토샵 파일로 뭐 지정이 되는데 혹시 다른 안을 원하신다거나 이 옵션에 따라서 이건 지금 2022를 쓰고 있는데 옵션에 따라서 여기 보이는 옵션들이 좀 안 보이게 돼 있는 경우도 좀 있네요. 자, 다른 안을 만약에 생각 중이신다거나 할 때는 요거는 좀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컨트롤 알트 S? 컨트롤 알트 S. 언제 이렇게 또 바꿨노? 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 메뉴에 어쨌든 히든 단축키인 것 같습니다. 컨트롤 알트 S. 이것도 똑같은 다른 이름 저장한 게 컨트롤 알트 S. 컨트롤 알트 S. 세이브 어 카피. 세이브 어 카피. 이건 듀플리케이트라는 단축키 같은데. 자, 이런 걸 통해서 카피라고 붙어 있죠? 카피. 그래서 혹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다거나 우리가 왜 컨트롤 알트 S를 알아야 되지? 어쨌든 최신 버전에서 그렇게 해야지 내보낼 수가 있고요. B 버전으로 만약에 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카피라는 뜻이에요. 카피. 저 CC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일부는 뭐 메뉴를 아니면 툴을 막 감추기도 하고 들어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맞춤형으로 많이 제공해 주는데 뭐 이렇게 해서 저장하는 방식도 있으니까요. 저장도 해보시고요. 왜냐? 아니 위가 너무 많이 남는다. 아래 부분을 좀 더 많이 보여주면서 아니 스크롤 안 되고 여기 그림은 보이면서 3개 정도 주요 아이템을 바로 가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 할 때도 짤 수가 있으니까요. 요즘은 시각화된 영상이나 이미지를 많이 쓰는 편이다 보니까 그렇게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 방금 소개해드렸던 사본으로 저장 최신 버전에서 나와 있는 컨트롤 알트 S.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름은 그대로 유지하되 확장자를 JPG로 흔히 웹을 하시는 분들은 웹용 저장을 쓰는데 웹용 저장은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로 내보냅니다. 시안이라고 하면은 가이드라인도 살아있는 상태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 보여드렸던 컨트롤 알트 S를 눌러서 사본으로 저장, 영어 버전은 save a copy라고 하는 이 명령을 이용해서 같은 공간에 메인 A의 어떤 시안이다, 틀이다라고 가정해 봤다면 이 상태에서 저장을 만약에 해서 이 방법으로 저장하는 방법은요. 이 포토샵은 그리고 9버전 CS6나
CC 2019, 2020까지는 세이브 애즈로도 컨트롤 시프트 애즈로도 JPG로 내보낼 수 있었어요. 작업자가 현재 이 포토샵 파일을 가이드라인을 많이 치면서 작업하고 갔는데 저한테 메일로 날라왔어요. 자, 제가 메일을 받았다는 가정하에서 JPG 파일을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이거지? 이게 JPG로 저장해서 나한테 보냈다는데 가이드라인이 살아있네? 보이시나요? 이건 가이드라인이 살아있고요. 그냥 저장한 방법, 웹용 저장했던 방법은 자, 제가 B를 열어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색상만 좀 바꿔볼게요. 여기 지금 컬러는 우리 눈에는 별도로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색상만 이것만 좀 바꿔드려 볼게요. 노란 색깔의 반대는 컨트롤 I, 녹색의 반대는 컨트롤 I. 뭐 색깔로만 구분한 거니까요. 어우, 막 예, 약간 좀 날라가 보이네요. 자, 웹용 저장. 웹에서는 많이 쓰는 파일을 지금은 밖으로 꺼내져 있지 않고 이렇게 계속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 사용했던 레거시라는 뜻으로 이 방식을 많이 씁니다. GIF, JPG, PNG 내보낼 때. 얘가 제일 빨라요. 이걸로 똑같은 JPG를 B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똑같이 저장해 볼게요. B라는 하이, 퀄리티는 어쨌든 최고로 높아야 돼요. 시안의 어떤 틀이라고 가정해 보고요. 세이브 누른 다음에 같은 공간에 저장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좀 바뀌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많이들 바꾸고 있네요. 프로젝트 기획 파트에다가 얘처럼 우리 팀 디자인 A팀과 B팀이 만약에 나갔다고 쳐봐요. 만약에 A팀께 선정이 되면 B팀은 좀 실망과 함께 실제 그래요. 여러 팀으로 만약에 만드는 경우는 오케이 익숙하게 한번 해봤고요. 자, 두 개의 JPG를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잘 구분해 보세요. 세이버 카피와 웹용 저장의 JPG 두 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일단 방금 전에 웹용으로 저장했던 거는 가이드라인이 사라졌어요. 근데 세이브 어 카피로 했던 애는 레이어는 하나짜리지만 가이드라인이 살아 있습니다. 표준이 되는 어떤 작업을 하실 때는 세이버 카피 혹은 이전 방식 쓰시는 분들 CC 2019, 2020 이전 쓰시는 분들은 세이브 에즈, 컨트롤 시프트 에즈 이 메뉴가 노출되어 있는 세이버 카피 이거와 이거가 약간 지금 차이가 좀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요거는 CC 이전에도 이걸로 하셔도 JPG로 나갈 수가 있고요. 여기 두 가지가 가이드라인이 살아있는 형태로 내보낼 수가 있다. 알아두시고요. 단 레이어가 하나짜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작업하는데 좀 불편하시겠죠. 자, 이 파일을 제가 공유해드려도 여러분은 쓰실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메인에는 주로 헤더라고 하는 윗부분, 내비게이션, 로고, 멤버, 회원 로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외에 시각적인 부분, 요즘은 시각적인 부분이 꼭 들어가야 돼요. 비주얼 메인, 비주얼 서브, 그 다음에 이제 주된 컨텐츠를 나열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메뉴 찾아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게 몇몇 개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영역일 것 같습니다. 이 영역이고요. 거의 대칭이 되게 위 아래가 거의 비슷한 크기를 좀 잡아봤는데 의외로 좀 크게 잡았죠? 자, 우리 물론 네모난 틀을 짜서 하셔도 되는데 제가 지금 단색 배경을 지정했거든요. 자, 우리 마술봉을 제가 잠깐 좀 동원해 볼게요. 왜요? 지금 여기 공간만큼을 딱 찍어서
컨트롤 J. 그래. 이것도 비지 맞지? 이건 이제 메인의 콘텐츠죠. 저는 컨트 언더바 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컨트 언더바 M. 콘텐츠인데 메인에 있는 콘텐츠를 말하는 거구나. 맞아요. 자, 그리고 그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G. 잠깐, 이름을 또 똑같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됐어? 컨텐츠 메인. 미안한데, 이거 뭐 너무 복잡하긴 한데, 뭐 각자마다 고유의 또 이름이라든가 쓸 수도 있는 거니까요. 비지라고 한번 임의로 앞에다 붙여보겠습니다. 꼭 언더바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언더바. 나중에 클래스 이름이 될 수도 있고 해서요. 뭐, 예, 뭐 그냥 거저 얻은 거죠. 공간을. 자, 근데 이 공간을 말하는 거야. 여기를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자, 이 그룹 안에서 해주시고요. 일정한 비율로 화면을 나누거든요. 엑셀이라든가 표 이런 거 짜실 때 세로를 몇 칸으로 나눌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왼쪽에 번호, 두 번째는 이름, 다음에 메일 이런 식으로. 우리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자, 나누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도형을 저는 좀 추천해 드릴게요. 기본 도형이 아니라 뭐 다른 툴로도 써도 되는데 얘가 느리거나 줄여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냥 네모난 박스라면 셀렉트 한 다음에 색깔 채우는 것도 좋은데 자, 이번엔 컬러 좀 바꿔보죠. 뭐 하얀 어쨌든 똑같은 색깔만 하지 마세요. 그냥 예, 이걸로 합시다. 예, 예, 하나 이상이면 골라서 저도 골랐냐? 골랐어요. 뭐 원래 계산기도 두드려내고 그 사이에 간격을 막 정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그 계획을 짜는 거기 때문에 자 됐으면 네모 하나 부탁해. 자 네모 하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간격은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조금 모질란 듯 예, 3분의 3개씩 나오는 걸 한번 배분해 볼게요. 그렇지. 둥근 거는 건들지 마세요. 둥글게 건들지 마세요. 그냥 네모는 뭐 충분해요. 됐나? 했어. 자, 이게 저 이름을 내가 아이템이라고 해도 돼? 아이템? 아이템이 뭔데? 저기 그 안에 있는 메인의 아이템들. 뭐 있잖아. 우리 제품 중에 꼭 알려야 되는 거. 고객들이 많이 원하는 어떤 바로가기 그런 위주를 꺼내놓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노출시키는 거를 꼭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렸으면 이제 그만 멈춰봐봐. 자, 어느 정도 떨어뜨리면 좋을까? 이거는 나의 몫이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거의 간격을 막 비슷하게 맞추는 경우도 있고 얼마만큼 떨어뜨려야 될지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3개라고 가정해 볼게요. 오케이? 자, 지금 보이는 애는요. 무브 툴로 움직여 주세요. 하나 잘 그려 놓으시고. 자, 그리고 Alt 키 누르면서 옆으로 이동. 요 정도 어떨까? 그래, 그냥 대략 Alt 키 누르면서 이동했는데 야, 왜 내려가게 한 거야? 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내가 그린 것 같은데? 경험에 의한 기가 막힘? 자, 애들이 잘 나눠진 것 같네요. 역부로 하나는 조금 떨어뜨려 놔보세요. 약간 삐딱하게도 놔보고요. 이걸 또 아셔야 돼요. 자, 작업할 때는 레이어 빼고는 솔직히 작업할 때는 모든 게 방해가 됩니다. 일로 나와. 나가시오. 난 레이어가 제일 중요해. 자, 레이어들이 너무 안 보입니다.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예, 아이템 1, 2, 3가 있습니다. 여기 카피 붙은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Alt키 누르면 복제되는 거 아시죠? 그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얘네들 여기 찍고 Shift 아니면 자동으로 선택이 돼 있으면 자동으로 레이어라는 거 꼭 확인해 보세요. 그룹으로 하면 몸체째 움직여요. 큰 통이 움직이니까 자동으로 레이어를 해주시면 얘 찍고 좀 확대하면서 합시다. 탭, 자, 탭, 창감추기. 네, 얘. 자, Shift를 누르면 하나씩 누르면 이렇게 단체로
이동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야, 우리 그래. 야, 너무 바짝 붙였어. 미안. 빙고 찍었다가 예. 예, 간격도 잘 몰라요. 자동 레이어 선택, 화면 맞춤, 컨트롤 제로. 자, 녀석들을 좀 다듬어야 될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선택을 다 한 상태에서요. 무브 툴을 잘 봐주세요. 무브 툴의 옵션은 이 친구들은 보통은 활성화가 안 돼요. 활성화가 안 되는데 왜냐? 아무것도 지정 안 하면 그리고 하나면 절대 안 나타나요. 하나 이상 선택했을 때 얘네들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 느낌 보신 적 있나요? 정돈하기죠. 정돈하기. 일단 위로 맞추겠습니다. 아니면 가운데도 괜찮고요. 하나하나의 막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로 맞추는 걸 한번 해보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차원으로 이렇게 당겨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맞춰봐라. 어때요? 잘 맞죠? 잘 맞죠? 그래. 그 다음에 간격도 맞춰봐야지. 간격? 이 더보기 점 3개를 눌러주시면 간격과 관련된 내용도 나오는데요. 크기 너비가 좀 일정해야 돼요. 너비 똑같은 거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배치해 줄까? 네, 선택한 거 기준으로 기본으로 요 자리만 확인해 보시고요. 요걸 맞춰 주시게 되면 아이고 이건 불어 떨어뜨리기 뭐한데 하나는 얘가 좋아서 이쪽에 붙어 있다. 서로 틀리잖아. 그죠? 애들의 간격을 일정하게 잡아줍니다. 이걸 누르면요. 이 사이는 간격이 동일합니다. 계획을 짜는 거예요. 계획을 짜는 건데 이렇게 3개가 동일하게 배치. 오, 그러면 녀석들의 크기를 느리든 줄이든 컨트롤 T 줄이든 느리든 여러분들은 원하는 크기 기준으로 해서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가 시작하는 부분, 여기가 끝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맞춰주시면 어느 정도 기준에 맞는 애들을 짤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조금 올리자. 자, 우리끼리는 좋긴 좋은데 밑에는 4개로 구분될 거야. 실은 같은 연습이에요. 같은 연습이니까 에이, 복잡하다. 왜? 이름이라도 좀 안 헷갈리게 하자. 그냥 1, 2, 3이라고 할까? 예, 여러분 좀 구분할 수 있게끔만 해주시고요. 요 이름은 제가 좀 이따가 써볼 테니까 1. 이거 두 번째인지 어떻게 알아? 자, 항상 아래로부터 복제가 되면서 위로 쌓이는 개념이라 자, 우리 그룹 속의 그룹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름은 아까 제가 복사를 해놨거든요. 아이템 3개가 들어갈 예정이야. 그리드로 꾸밀 거야. 자, 어떻게 배치하셨나요? 저처럼 이렇게 한번 짜보시고요. 간격이 일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와 여기는 맞춰줘야지 깔끔하게 떨어져요. 세이브. 이렇게 임의의 그룹으로 쌓여져 있는 경우는 이렇게 그룹을 찍고 난 다음에 무브 툴로 건드시거나 방향키를 위로 이렇게 올리시는 것만으로도 얘들의 위치를 잡을 수가 있어요. 대략 같은 위치였다면은 방향키 좌우, 방향키 위아래를 누르셔야 돼요. 시프트 키 누르면서 해주면 좀 빨리 내려갑니다. 어느 정도 간격을 잡고자 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이제 수평 기준으로 해서 세로로 3개로 나눈다거나 4개, 크게는 2개로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왼쪽은 우리 사업의 이야기, 오른쪽은 그죠, 사회공헌과 관련된 우리 기업의 어떤 활동 이런 거 많이 할 때 시원시원한 그림과 함께 많이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수직으로 나누는 걸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이런 친구들은 요 하나를 가지고 컨트롤 J 하나로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한 번만 했어요. 한 번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자, 느낌상 이 친구는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 놓고 자, 오락 한번 해보죠. 한 번씩 내리면 너무 늦게 나오니까 자, 서. 예. 그래서 너 그룹 속의 그룹은 지정하기가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툴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다 놓으신 다음에 그냥 방향키. 왜 방향키를 누르면 메뉴가 펼쳐지는 거야? 또 알 수 없는 업그레이드 기능인 것 같습니다. 내려가네요. 시프트 누르면서 쭉 내려가 볼게요. 그렇지. 이 정도 간격으로 해서 여기를 4개로 할까? 아니 이어서 보여줄 수도 있는데 창살 같죠? 여기는 4개로 하자. 4개면 조그만한 아이콘으로 많이 치는 경우가 많아요. 위에 굵직한 거 보여주고 아래는 세부적인 거 보여줄 때 쓰이는데 저 애들이 조금만 고생해주면 그 공간을 자유롭게 또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그리드 시스템 영역 중에 아이템을 4개로 나누는 것까지 하고요. 예, 밑에는 뭐 공지나 이런 부분으로 2개, 늘거나 줄이거나 요 그룹 덩어리 갖고 한다라는 거. 대체적으로 메인은 많이 펼쳐지는 걸 하시면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만 일단 제가 봐서 3개와 4개 원리만 좀 가르쳐 드리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의 아이템 덩어리 3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이걸 그냥 단순하게 복제를 해서 밑으로 내려놨습니다. 원래 이제 이게 3개라고 써 있으니까 3개가 익숙해서 순서에 맞게 제가 이 그룹을 컨트롤 누르면서 대괄호 열기로 이렇게 내려가 보겠습니다. 4개로 써 있으니까 밑에 4개 있는 걸 좀 보는 게 더 편하겠죠. 오케이. 자, 녀석들을 4개로 만약에 구현한다면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을까? 오토 셀렉트 레이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밑에 있는 애들을 지금은 이제 묶여 있을 때는 이렇게 잡혀요. 단체로 이런 경우에 단체죠. 네, 이 애들 3개를 이렇게 묶은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런 상태에다 놓고 그냥 컨트롤 T를 눌러보겠습니다.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애들 사이의 간격을 정해야 되니까 원래 계산기 막 두드려가면서 막 하거든요. 사이에 어느 정도 여백을 줘야 될지. 남아도 괜찮으니까 상당히 좀 여유 있게 조금 잡아주시고요. 엔터 쳐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만 좀 넣어주면 어떨까? 맞아? 잠깐만 조금만 더 줄여볼게. 지금은 계획을 짜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 자,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거 눌렀을 때는 단체가 되는 거고 아마 이 친구가 3번째 같은데 한번 확인만 해보죠. 맞네. 2번째. 네, 순서대로 위에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 하나를 복제를 해서요. Alt 키와 Shift 키를 누르면 제일 좋아요. Shift를 안 누르니까 밑으로 삐딱선 타고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맞춰도 딱 맞겠다. 야, 근데 기가 막히게 맞춰주는 것 같은데? 이 사이에 11픽셀씩 떨어지는 거야 하면서 웹에 맞게 간격을 좀 가르쳐 주는 것 같네. 나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구분할 수 있게 꼭 여기에 4개의 아이콘을 넣어야 될까? 고민하면서 진짜 4개가 됐네요. 야, 이렇게 여기 찍고 시프트. 자, 이거 이 상태에서 아니면 위에 있는 거 이거 누른 거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컨트롤 T 모서리에 맞춘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갖다 대주시고요. 사이사이가 어, 사이사이가 그냥 촘촘하게 들어가 있네요. 됐습니다. 높이는 괜찮아. 엔터 친 다음에 실제 크기를 좀 봐야 돼요. 바꿔놨습니다. 실제 크기는 컨트롤 1입니다. 네. 여기서 어떤 내용 보고 있고 밑에는 아기자기한 몇몇 아이콘들이 나오는데
아이콘 뜨고 밑에 간단한 설명수 쓰기에는 왠지 공간이 아래로 조금 내려가야 될 것 같네요. 자, 역시 그룹 안에 있다면 밑에 있는 4개를 선택한 거랑 동일합니다. 컨트롤 T. 이 정도로 집어넣으면 어떨까? 원래 정도라는 건 없는데 실제 글과 내용을 넣어서 최적의 크기를 나중에 잡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구분을 한번 해서 공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탭 P를 누른 다음에 실제 크기 컨트롤 E를 눌러보겠습니다. 예,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누르면서 내리시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실제 크기에서 보겠습니다. 로고 들어가지 계속 스페이스바 누르고 있어요. 쭉 내린 다음에는 이 정도의 약간의 여백과 함께 뭐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주요한 거라든가 게시판 밑에는 어떤 특정한 아이템들 보여지고 있고요. 의외로 남는데 콘텐츠가 보여줄 게 없으면 이 안에 남는 공간으로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시안 짰던 거에 꼭 여기 칸을 다 채워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보셔서 그들 사이의 어떤 간격이라든가 여기는 아까 뭐 회의라고 가정해서 얘기를 해보고 밑에는 배너라든가 뭐 바로가기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만들면 어떨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밑에 공간도 우리는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애들 사이사이를 만들어 봤고요. 요 사이에 밑에 공간은 글쎄요. 약간 뭐 띠뉴스라던가 뭐 그런 걸로 보여줘도 괜찮겠죠. 근데 간격이 어느 정도 좀 떨어지는 건 좀 일정하게 좀 맞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제안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하나하나마다 이런 칸을 치고 나누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위아래 간격은 요만한 간격을 좀 맞추고 싶다. 여러분 셀렉트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셀렉트만. 저 어떻게 시연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짜는 거지만 나중에 코딩할 때는 이 안에 있는 공간을 위랑 어느 정도 떨어뜨려야 되는지도 주요한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지금은 느낌대로 하고 있지만 확대를 해서 근처 딱 맞았네. 여기 간격을요. 네모난 선택 툴 중에 특별한 옵션 없지. 이 간격을 좀 유지해야 된다 가정해보고 이렇게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어째 이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네. 39는 뭔지. 네. 자, 39가 아니라 40으로 하면 안 될까? 아니 딱 39인데? 자, 우리가 셀렉트 툴을 다 몰라서 그래요. 딱 보니까 39라는 홀수보다는 짝수가 원한다. 셀렉트 도구는요, 여러분 임의로 마음대로 크기를 정해줄 수 있는 노말이 있지만요. 여기 스타일에 내려가 보시면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픽스드 레시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니? 네가 크기를 어떻게 정하든 1대1의 비율이 될 거야. 이런 경우를 말해요. 아니면 2대1의 비율은 어때? 크기가 어떻든 이 비율에 맞게 자기가 정하는 고정된 비율, 픽스드 레시오라고 부르고요. 이게 고정된 크기라고 합니다. 고정된 사이즈, 픽스드 사이즈. 저 있잖아. 40. 너비는 상관없는데 높이는 40으로 부탁해. 40? 어떻게 하든 40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하든. 알겠니? 이걸 딱 맞춰야 된다. 이 가이드라인과 이 시야는 딱딱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높이는 딱 떨어진 거예요. 자,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 코딩을 할 때는 1픽셀의 차이 가지고 고민을 한다고도 많이 하는데 방향키를 잠깐 내려볼까요? 셀렉트 상태에서는 셀렉트로 방향키를 직접 움직여도 되고 비슷한 상태에서 저 몇 픽셀 안 맞는 거는 방향키 한두 번 내리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꼭 이래야 됩니까? 예,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정확한 걸 원하는 코딩할 때
대비해서 준비해 본 거고요. 지금 이 친구를 이용해서 야, 이왕이면 딱 맞춰줘. 그래. 얘네들도 어떻게 좀 해봐. 누가 디자인했는지 이걸 왜 이렇게 못 맞춘 거야. 자, 일단은 이건 2역할로 충분히 한 거예요. 2역할로 충분히 한 거니까 컨트롤 D. 야, 3개짜리. 니네들 단체로 내려와야 되겠다. 자, 제가 확대경 쳐서 그런데 줌 밑으로. 그렇지. 이제 뭔가 느낌이 있는데. 자, 크기 하나하나 픽셀에 머물고 있는 이 친구들. 자, 이 또 세상 딱 정해놓고 살고 있는 이 친구 다시 도움을 좀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먼저 셀렉트로 잡아주고 가이드라인을 여기에 맞추란 말이야. 그렇지. 간격이 일정할 수밖에 없겠죠. 수평은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위아래는 좀 맞춰야 되는 그런 경우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고생한 셀렉트는 컨트롤 D로 보내버려 봤고요. 꼭 이렇게 맞춰야 됩니까? 무브 툴로 이만큼 내릴까 합니다. 그려 내가 원했던 게 이거요. 참 별걸. 그럼 밑에도 이거에 맞게 뭔가 짜야 되나? 의외로 그렇게 짤 수도 있어요. 자, 하나하나 신경 쓰이는 일이긴 한데 딱 갖다 대고 네모난 간격만큼을 잡아주고. 아이고, 이게 제가 옵션 바를 툴을 막 내려봤네요. 여기 자 보면서 컨트롤 D. 자, 됐나? 진짜 얇은 배너 하나 정도 들어갈 만한 크기가 돼버렸네요. 자, 이들 사이의 간격도 꼭 있어야 된다면 끄집어내서 오케이. 그러면 안에 떨어지는 크기가 정해져 있겠죠. 이런 걸 마진 아니면 패딩이라고 하는 걸로 뒤에 코딩할 때 40만큼 오케이? 딱 정확하게 뚝뚝 떨어지니까 없어 보이지 않고 약간의 여유를 주는 게 좀 중요해요. 아이고 고생했네요. 자, 여기는 띠뉴스 같은 느낌으로 얇은 뭐 배너, 흐르는 배너 아니면 짧은 어떤 자주 묻는 질문 이런 거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차피 비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이거는 지금 하나만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보세요. 아이템 1이라고 혹시 원하신다면 그 안에 글이 들어갈지 이미지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룹별로 집어넣는 그런 꼼꼼함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한 친구들. 자, 이거 외에는 셀렉트 하실 때 작업 너무나 방해가 됩니다. 노말로 맞춰주시면 이제 빠져나왔네요. 셀렉트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속성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요. 쉐더는 꼭 0에다 놓고 작업을 한 거겠고요. 자, 세이브 한번 하고요. 자, 레이아웃을 제가 짜기 위해서 이런 컬러를 임의로 칠해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메인의 콘텐츠 메인 자, 구성해 봤고요. 비지 위에다가 어떻게 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도로를 만들면 그 안에서도 생기니까요. 이거는 배너라고 하겠습니다. 밴이라고 하자, 밴. 그럴까? 밴. 배너. 자, 레이어를 하나, 컨트롤 시프트 N. 뭐 예시로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 그냥 요 공간만큼을 임의로 범위를 정한 다음에 색깔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좀 색깔 좀 다른 걸 좀 해봐. Sorry. 이거는 작업하는데 참고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 색깔이 너무 어수선한 것보다는
반대 색깔이 훨씬 더 눈에 띄거든요. 예, 그냥 그 흔한 방법에 Alt 딜리트로 색깔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어이구 고생했네. 고생했네요. 여기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의외로 길게도 쓰던데? 예. 자, 해서 전체적인 틀이 조금 나왔고요. 푸터도 한번 구성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자, 비주얼 메인, 메인의 컨텐츠 메인, 헤더와 푸터는 항상 늘 똑같거든요. 항상 늘 똑같다 보니까 얘네들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요소라고 한다면은 우리 그래픽이 좋은 게 뭐죠? 복제 아닙니까? 그죠? 복제. 컨트롤 J. 왜? 이건 푸터. 꼭 푸터라고 해야 됩니까? 예. 아이디라던가 아니면 태그 중에 푸터라고 하는 걸 쓰고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은 이사를 한참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토 셀렉트 그루브에 맞춰주고 얘네들이 좀 내려와서 그 안에 어떻게 꾸밀지를 뒤에 한번 고민해 보죠. 주소 쓰고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약관 보기 뭐 그런 거 있죠. 유관 사이트 이런 거. 자, 지금 그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동이 좀 편합니다. 거의 위와 아래는 로고와 함께 하단에 어떤 뭘 집어넣는데 오우 약간 여유 있게 쓰는 분들도 많아요. 예, 뭐 요 정도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여유 있게 또 그림을 넣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단에. 조금은 좀 틀려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대략 비슷하게 놔봤습니다. 오토 셀렉트 레이어 여기다가 주소 저작권 카피라이트 이쪽을 왜 딱 붙여야 되냐 왜냐하면 여기가 실질적인 크기고요. 그냥 그 흔한 오락하듯이 지금 내려봤습니다. 원래 정확한 크기를 원래 정해줘야 되는데 이 정도 어떨까? 위로 바로가기 같은 그런 거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자, 어유 고생했네요. 고생했어.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작업할 때는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올 건 다 왔기 때문에 네. 그래도 백그라운드라는 공간은 좀 유지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엉성한 회색 정해서 색상을 채워봤습니다. 백그라운드는 백그라운드일 뿐. 하얀 색깔로 채우고 그랬나? 쏘리 약간 탁한 회색으로 그냥 그게 그건데 네, 오케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그룹을 만들어서 푸터는 바닥에 내려가는 것보다 뭐 헤더와 푸터를 약간 구분할 겸 해서 그룹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헤더 푸터 비주얼 메인 그 다음에 메인 콘텐츠 됐네요. 오케이 상당한 콘텐츠가 많은 쇼핑몰이나 어,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저렇게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상태를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세이브. 예, 네이버의 회사 소개를 누르고 난 다음에 봤을 때 모양인데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여기 연한 회색, 제 모니터 컬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연한 회색과 함께 이 파트가 푸터 영역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4개짜리 보세요. 중간에 무엇을 소개하고 있고 관련된 뭐다 뭐 이렇게 구성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높이나 이런 건 짜는 거에 따라 틀리겠죠. 하얀 여백이다 보니까 사이에 구분은 안 보이지만 일정한 이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거 예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컨트롤 마이너스로 좀 멀리서 한번 봐볼게요. 예, 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햄버거 버튼까지. 그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예. 근데 남은 이런 공간을 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모니터가 넓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푸터 같은 경우도요.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다 검은 회색 선이라든가 지금처럼 연한 회색으로 넓게 공간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화면을 고려한 CSS라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한 예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위가 너무 심심하긴 하죠. 예, 여기는 여기 연한 회색 선으로 구분되어 보일 것 같은 느낌으로 해서 여기까지였지만 공간을 넓게 썼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좀 고려를 해서 넓은 캔버스를 좀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크기가 전체 타블렛에서도 볼 수 있을 만한 크기로 이 정도로 최적화해 봤고요. F8번 1299 너는 진짜 명확해야 된다. 1230 아니 1300 1픽셀의 차이네요. 진짜 제가 저렇게 짰는지 모르겠지만 1픽셀의 차이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상태에서 커다란 해상도에서 사람들이 봤다면 이렇게 보이고 좌우는 하얗게 보이게 하면 어떨까? 아니 그건 좀 이상해. 좀 여유 있게 남은 공간을 좀 채워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탭키 누르고 실제 크기인 컨트롤 1, 컨트롤 1을 눌러보겠습니다. 예, 제가 1600에 900이라고 하는 해상도를 슬라이드 때문에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좀 남죠? 상당히 많이 남죠? 자, 좌우에 가이드라인이 다 쳐져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쳐 있습니다. 여기도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넓은 화면을 고려해서 이미지 메뉴에 캔버스 사이즈, 릴레이티브를 꺼주고요. 야, 요즘 모니터 너비가 1600을 쓰는 사람이 어딨냐? 1920 정도는 쓰지. 아니야, 1600 쓰는 사람도 있어. 1600? 응. 이거 앞에 1000 붙여야 돼.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좌우로 넓힐 거지. 위아래로 넓힐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은 배경은 어떻게 보여줄까? 늘어나는 건 하얗게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예, 지금 이렇게 아니면 1920에 맞추실 거라면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 있어요. 뭐 동계 여러분 그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보면은 옆에 어느 부분까지는 막 선수들의 막 글쎄요 막 열띤 경기 장면이 약간 배경으로 막 깔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 해상도에 따라서 다르게 꾸미는 건 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1600의 해상도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작업하는 환경을 꼭 고려를 해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디스플레이 설정 너 지금 뭐니? 저 지금 이거 쓰고 있어. 듀얼 모니터라고 그렇고요. 1600 쓰고 있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 1600에 최적화 시켰다. 맞아. 그거를 고려해 본 겁니다. 그래요. 1600을 고려해서 가운데만 이렇게 해주고 이거 상관없어요. 어쨌든 옆으로만 늘어나니까. 오케이. 자, 어때요? 공간이 느껴지죠? 자, 근데 왜 하얗게 안 보이지? 하얗게 안 보이는 건 얘 때문에 그래요. 야, 너만 하얗게 되는 거야. 진짜? 느껴져? 이게 1600이야. 요 정도가 1600이야. 실제는 안 보여도 되는 영역인데 배경을 고려해서 뭐 여유 있게 멋진 배경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비율에 맞게 바뀌는 그런 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안에 있는 컨텐츠들은 선을 넘지 않습니다. 선을 넘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쳐야 됩니까? 쳐놓으시면 구분이 될 수 있어요. 1600에서는 이렇게 이런 이미지로 표현되는데 넘어갔을 때는 이것도 고려를 해줄 수가 있어요. 1600을 누가 쓰니? 1920인데 이건 코딩할 때 CSS로 그대로 디자인으로 반영돼서 요 정도까지가 안전선이고 최대는 이렇게 고려를 해보자.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1600. 이건 최대 예상도. 자, 준비가 됐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어이구 근데 너무 어수선한데요. 가이드라인은 이때 주의하셔야 돼요. 다 짜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움직였다가는 성질 나거든요. 성질 날 것까지야. 뷰 메뉴에 보시면 유독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메뉴가 있습니다. 이건 주의하세요. 가이드를 다 지워버리는 거니까 주의하시고요. 단축키도 있지만 저는 이 단축키를 외지 않습니다만 락 가이드를 눌러보겠습니다. 절대 안 움직입니다. 잊지 마. 이거 기준이니까. 근데 너무 눈에 안 띈다. 그치? 이 밝은 파란 색깔은 작업할 때 좀 피곤한 컬러예요. 가이드라인의 컬러를 여러분 바꿀 수가 있나요? 한국을 생각하시면서 컨트롤 K, 컨트롤 K, 여기 가이드 그리드 앤 슬라이스. 아이고 막 눈에 안 보여야 검게 할까? 뭐 검게 하던가. 너무나 눈에 안 띄는 거야. 그렇지. 기준 알겠어? 이렇게요. 혹시 남는다면 어느 분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저기 푸터님 아니면 저 메인 비주얼님, 저 죄송한데 좀 여유 있는 공간 하나 좀 마련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죠. 지금은 아직 네모 박스일 뿐이니까 컨트롤 J. 이게 1920에 맞추자. 1920에 맞춰서 이 친구를 여유 있는 그림. 얘가 안 보이면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컨트롤 T. 여기서 내린 거고 Alt 누르면서 좌우로 늘려줍니다. Alt 누르면 옆으로밖에 늘어나지 않거든요. 자, 뭐 여러분 헷갈리실까 봐 제가 색상 반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I. 여기까지가 딱 적당한 거였는데 넓어진다면 이런 공간도 보여주면 어떨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 대표적인 커다란 컴퓨터로 표현한 와이어 프레임 레이아웃 구조를 제가 한번 짜봤는데요. 자, 여기 배색이 뭐 신경 쓰이긴 하는데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참고용 배경이에요. 임의로 회색을 한번 적당한 걸 골라본 다음에 해봤습니다. 요게 메인 페이지에 약간 포탈 같은 보여줄 게 많은 페이지의 레이아웃 구성이었습니다. 세이브. 자, 이 레이아웃 구성에 맞게 안에 시안이 될 만한 어떤 이미지. 일단은 이건 여러분 주제에 맞게 선정을 하겠지만 이 안에 어떤 합성이라던가 텍스트 이런 걸 입력을 해서 별도의 시안 작업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